지금 제가 쓰러져 응급실인데 낚시를 간다고요? 3년째 백수인 남편을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시장에서 일하던 수미는 과로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영수는 아내가 링거를 맡고 있는 동안 친구들과 낚시를 떠났죠. 그리고 며칠 후 수미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충격적인 사진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수 옆에 다정하게 서 있는 낯선 여성의 정체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여성이 수미가 매일 지나다니는 바로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중앙시장 채소가게 앞에서 들려오는 대화가 하루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수미야, 또 그렇게 일찍 나왔네. 김 사장이 옆 과일 가게에서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손님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요. 수미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들어 올리며 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눈에는 수미의 얼굴에 드리워진 피로가 역력히 보였습니다. 손목의 파스 냄새와 어깨를 돌리는 모습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느껴졌죠. 영수는 뭐해? 아직도 일자리 못 구했나? 김 사장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수미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곧 구할 거예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시간이 좀 걸리고 있어요. 수미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김 사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3년이 되어 가는데 아직도 그 소리야? 너무 좋은 게 좋다고 하니까 저 자식이 점점 더 나태해지는 거 아닌가?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남편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 거예요. 수미는 당황하며 말렸지만 김 사장의 걱정은 계속됐습니다. 나이 60에 장사하면서 젊은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남자가 저렇게 되면 고치기 어려워. 특히 아내가 너무 잘해주면 더 그렇게 돼. 김 사장의 말에 수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욱 열심히 채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오전 7시 수미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영수는 여전히 침실에서 잠들어 있었죠. 수미는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가서 아침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밥을 짓는 동안에도 영수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보, 아침 먹어요. 수미가 침실 문을 살짝 열고 말했습니다. 응, 알았어. 나중에 먹을게. 영수는 이불을 뒤집어쓰며 대답했습니다. 차갑고 일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목소리였죠. 수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닫았습니다. 식탁에 차려진 아침상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결혼 12년 차, 이런 아침이 반복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수가 회사에서 해고당했을 때 일시적인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수는 구직 활동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수미는 다시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쉬지 않고 일해야 했거든요.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배추 얼마예요? 이 무 좀 싱싱한 걸로 주세요. 3,000원이에요. 네, 좋은 걸로 골라드릴게요. 수미는 밝은 표정으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가득했죠. 이달 카드값도 밀려있고 관리비도 내야 하는데 장사가 예전만 못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김 사장이 컵라면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수미야, 이거라도 먹어. 아침도 제대로 못 먹었을 거 아니야. 고마워요, 사장님. 항상 신경 써주셔서. 수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김 사장은 아버지처럼 수미를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영수는 정말 뭐 하고 있는 거야?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김 사장의 추궁에 수미는 머뭇거렸습니다. 아니에요. 인터넷으로 구인 정보도 찾아보고 이력서도 쓰고 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수미도 사실은 알고 있었어요. 영수가 하루 종일 게임만 한다는 걸 말이죠. 오후 6시 수미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에서 게임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수는 소파에 누워서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죠. 옆에는 비어있는 맥주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보, 들어왔어요. 수미가 인사했지만 영수는 게임에만 집중했습니다. 잠깐만, 지금 중요한 순간이야. 영수의 대답에 수미는 또다시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죠. 오늘 장사 어땠어? 영수가 게임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그저 그래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만 못해요. 수미는 대답하며 양파를 썰었습니다. 그럼 돈은 얼마나 벌었는데? 영수의 질문에 수미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오늘은 8만 원 정도요. 8만 원? 그것밖에 안 돼? 영수의 목소리에 불만이 섞였습니다. 요즘 정말 안 되네. 다른 일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야? 수미는 칼질을 멈추고 영수를 바라봤습니다. 다른 일이요? 제가 시장 일 말고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영수는 다시 게임을 시작했습니다. 에휴, 답답해. 이런 식으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영수의 중얼거림을 들은 수미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뿐이었죠. 저녁을 차려놓고 수미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응, 알았어. 영수는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늘 뭐 했어요? 수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하긴, 이력서 쓰고 구인 사이트 보고 그랬지. 영수는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영수가 하루 종일 게임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싸움만 날 테니까요. 내일은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을까요? 요즘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요. 수미의 부탁에 영수는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알았어. 그래야지. 하지만 영수의 대답에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수미는 그걸 느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밤 10시 수미는 설거지를 마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이미 침대에 누워서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미는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내색하지 않았죠. 영수에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보, 잘 자요. 수미가 말했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만 계속 보고 있었죠. 수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다음 날 오후 수미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 전화였습니다. 수미야, 지금 어디 있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차갑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세요? 수미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집으로 당장 들어와.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는 말을 끝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미는 김 사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히 집으로 향했죠.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불만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영수는 옆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 오셨어요. 수미가 인사했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앉아봐.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의 명령에 수미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수미야,
너 이게 뭐 하는 짓이니?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미는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며느리가 돈 벌고 아들이 놀고 있으니 꼴이 뭐냐?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에 수미는 움츠러들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영수가 지금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요. 수미가 변명했지만 시어머니는 믿지 않았습니다. 구직 활동? 3년 동안 구직 활동을? 이웃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 시어머니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수도 옆에서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제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영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선? 하루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는 게 최선이니? 시어머니는 영수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수미야, 내가 너무 나서니까 영수가 의욕을 잃는 거야. 남자는 자존심이 있는 법인데 아내가 앞장서서 돈 벌면 남편이 어떤 기분이겠니? 시어머니의 말에 수미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수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물러서라고. 영수가 나설 때까지 기다려줘. 시어머니의 답변에 수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3년을 기다렸는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해요? 수미의 말에 시어머니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뭐, 지금 시어머니한테 따지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수미는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수미야, 결혼하면 남편을 세워줘야 하는 거야. 그게 아내의 도리지.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수미를 탓했습니다. 영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여보, 미안해. 엄마가 너무 하셨네. 영수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말씀도 맞는 부분이 있어요. 수미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저예요. 어머, 수미야. 무슨 일이니? 목소리가 울먹울먹하네. 친정 어머니는 수미의 상태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어요. 시어머니가 오셔서 제가 너무 나선다고 영수 자존심 상하게 한다고 하시네요. 수미는 하루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에휴, 우리 딸. 그래도 참아야지. 남편이잖아. 친정 어머니의 답변에 수미는 더욱 속상했습니다. 엄마, 3년이에요. 3년 동안 영수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해요. 수미가 하소연했지만 친정 어머니는 전통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도 이혼은 쉽게 할 일이 아니야. 조금만 더 참아봐. 언젠가는 영수도 정신 차릴 거야. 친정 어머니의 말에 수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다음 날 시장에서 김 사장이 수미의 표정을 보고 물었습니다. 수미야, 무슨 일 있었니? 얼굴이 좋지 않네. 어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제가 너무 나선다고 하시네요. 수미는 김 사장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뭐,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냐? 김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 그래도 시어머니인데요. 수미가 말렸지만 김 사장은 계속 분개했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 구식 생각을 하니? 김 사장의 말에 수미는 위로받았지만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집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영수의 누나도 함께였어요. 수미야, 앉아봐.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동생 걱정돼서 왔어. 언니, 안녕하세요. 수미는 인사했지만 신우이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수미야, 영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 자존심도 상하고. 신우이가 말했습니다. 언니, 그럼 어떻게 해요?
영수가 일을 구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남편을 믿고 기다려줘야지. 신우이의 답변에 수미는 답답했습니다. 언니도 결혼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먹고 살아야 해요. 수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고. 영수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어. 신우이는 영수를 감쌌습니다. 하지만 수미가 보기에는 영수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수미는 영수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예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뭐가 어떻게 살아? 나도 노력하고 있다고. 영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저는 3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정말 한계예요. 수미의 절실한 말에 영수는 화를 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일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하라고? 영수의 소리에 수미는 위축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보, 그냥 편의점이나 마트라도 다녀보는 게 어때요? 수미의 제안에 영수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편의점? 마트? 내가 그런 데서 일하라고? 영수의 반응에 수미는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잠들지 못하고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이 생활이 언제까지 계속될지 막막했거든요. 일주일 후 수미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체력이 바닥났거든요. 수미야, 오늘 얼굴색이 안 좋은데 괜찮니?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수미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김 사장의 눈에는 수미가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손목에는 파스를 붙이고 있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가볍지 않았거든요. 그날 오후 영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야, 나 대식이랑 만나서 맥주 좀 마시고 올게. 영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요.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수미가 부탁했지만 영수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뭐. 대식이가 기다리고 있어. 영수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미는 한숨을 쉬며 다시 일에 집중했어요. 저녁 7시경 수미는 무거운 배추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몰려왔어요. 시야가 흐려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수미가 그대로 쓰러졌어요. 어머, 수미야. 김 사장이 달려왔습니다. 수미야, 정신 차려. 주변 상인들도 놀라서 모여들었죠. 119 불러요. 빨리. 김 사장이 소리쳤습니다. 응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미는 의식을 잃었다 찾았다를 반복했어요.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가 진단을 내렸습니다.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 증상입니다.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당장 입원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의사의 말에 김 사장은 놀랐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얼마나 입원해야 하나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하셔야겠어요. 완전히 회복되려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의사의 진단에 김 사장은 걱정이 됐습니다. 수미가 깨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가게 걱정이었어요. 사장님, 가게는 어떡해요? 제가 없으면 안 되는데. 수미의 걱정에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건강이 먼저야. 김 사장은 영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영수야, 수미가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했어. 빨리 와. 그때 영수는 대식이와 함께 술집에 있었습니다. 뭐? 수미가 쓰러졌다고?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과로로 쓰러진 거야. 성모병원 응급실로 와. 김 사장이 말했지만 영수는 당황하기만 했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뭐.
수미가 원래 튼튼한데 대식이가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병원비 많이 나오겠네. 돈 걱정이나 해야겠다. 대식이의 말에 영수도 돈 걱정부터 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입원비가 얼마나 나올까? 1시간 후에야 영수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병실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왜 쓰러진 거야? 영수가 물었지만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과로래요. 너무 무리했나 봐요. 수미가 미안해하며 말했습니다. 에휴, 일주일이나 입원해? 돈 많이 들겠네. 영수의 첫 번째 걱정은 병원비였습니다. 수미는 영수의 반응에 실망했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 날 영수는 대식이와 다시 만났습니다. 수미 어때? 대식이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입원한다는데 병원비가 걱정이야. 영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가게는 어떡하고? 돈벌이가 끊기겠네. 대식이가 말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답답해 죽겠어. 영수는 자신의 걱정만 했습니다. 아, 그런데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는데 어떡하지? 영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가면 되지 뭐. 수미가 병원에 있다고 내가 옆에 붙어 있을 필요는 없잖아. 대식이가 부추겼습니다. 그래도 아내가 입원했는데 영수가 망설이자 대식이가 계속 설득했습니다. 에이, 남자도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루 이틀 더 입원한다고 죽나? 가자 가. 대식이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병실에서 수미는 혼자 링거를 맞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죠. 결혼 12년 동안 이렇게 혼자 아픈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영수는 하루에 한 번 들르고는 금세 가버렸어요. 오래 있으면 답답하다고 했거든요. 수미야, 남편은 왜 안 와? 옆 침대 환자가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요. 일 때문에. 수미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컸어요. 자신이 이렇게 아픈데도 영수는 관심이 없어 보였거든요. 그날 밤 영수가 병문안을 왔습니다. 어때? 좀 나아졌어? 영수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수미가 답했지만 영수는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아, 그런데 내일 친구들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영수가 말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데 낚시를 가요? 수미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진작 약속한 거야. 금방 다녀올게. 영수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이번만은 안 될까요? 수미가 간청했지만 영수는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에이, 괜찮겠지. 하루 이틀 일인데 뭐. 영수의 말에 수미는 절망했습니다. 그 순간 수미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영수에게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 존재인지를 말이죠. 영수에게는 친구들과의 낚시가 아픈 아내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이번 3일째 수미는 혼자서 링거를 맞으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약속대로 낚시를 떠났고 연락도 없었어요.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쓸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간병인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순이라고 해요. 오늘부터 2층 담당이에요. 이순이는 50대 초반에 따뜻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수미가 인사했습니다. 남편분이 왜 안 오세요? 다른 환자 가족들은 자주 오는데. 이순이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요. 일 때문에. 수미는 거짓말로 둘러댔지만 이순이는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혹시 뭔가 힘든 일 있으세요? 제가 이 일 오래 했는데 보면 알거든요. 이순이의 따뜻한 말에 수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수미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이순이는 믿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김 사장이 과일을 들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미야, 어떻게 지내고 있니? 김 사장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사장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수미는 진심으로 반가워했습니다. 영수, 그 자식은 어디 있냐? 아내가 이렇게 아픈데. 김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낚시 갔어요. 수미의 말에 김 사장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뭐, 낚시? 미친 거 아니야?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낚시를 가? 김 사장의 분노에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다른 환자들 놀라요. 수미가 말렸지만 김 사장의 화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말이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김 사장이 계속 분개했습니다. 그때 이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사장님이신가 봐요. 수미 씨 걱정 많이 하시네요. 네, 이 애가 딸 같아서요. 혼자 고생하는 게 안쓰러워서. 김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저도 보니까 수미 씨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이 자주 안 오시네요. 이순이의 말에 김 사장이 더욱 화를 냈습니다. 그 자식이 사람이 아니야. 3년째 백수로 놀고 있으면서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낚시를 가? 김 사장의 폭로에 이순이는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수미 씨가 혼자서 생활비를 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일해. 그러다가 쓰러진 거야. 김 사장의 설명에 이순이는 수미를 더욱 안쓰럽게 바라봤습니다. 오후에는 시장 상인들이 돌아가며 병문안을 왔습니다. 수미야, 어떻게 지내니? 빨리 나아야 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사과를 가져왔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신경 써주셔서. 수미는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뭘 도와줄 일 없을까? 반찬 가게 아저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수미가 말했지만 상인들은 계속 걱정했습니다. 영수는 뭐하고 있어? 오늘도 안 왔네.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바쁘나 봐요. 수미는 또다시 거짓말을 했습니다. 바쁘긴 뭐가 바빠? 백수가. 김 사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돌아간 후 이순이가 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미 씨,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이순이의 따뜻한 말에 수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할 뿐이에요. 수미는 애써 웃으려 했지만 이순이는 속을 수 없었습니다. 저도 이혼한 경험이 있어서 알겠어요. 남편 때문에 힘들죠? 이순이의 직설적인 말에 수미는 당황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수미가 부인했지만 이순이는 이미 상황을 파악했어요. 수미 씨,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받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순이의 조언에 수미는 생각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영수가 낚시에서 돌아와 집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오지 않았어요. 피곤하다며 집에서 잠들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에야 영수가 병원에 왔습니다. 어때? 좀 나아졌어? 영수가 형식적으로 물었습니다. 네,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수미가 답했지만 영수는 관심 없어 보였습니다. 낚시는 어땠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대박이었어. 고기 엄청 잡았거든. 영수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봐봐, 사진 찍었어. 정말 대단하지? 영수가 자랑스럽게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수미는 사진을 보며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이 병원에서 혼자 지낼 때 영수는 즐겁게 놀고 있었다는 생각에 서운함이 컸거든요.
회 떠다 줄게. 냉동실에 넣어뒀어. 영수가 말했지만 수미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고마워요. 수미는 억지로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언제 퇴원해? 병원비 많이 나올 텐데. 영수의 걱정은 여전히 돈이었습니다. 아마 이틀 후쯤 될 것 같아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 빨리 나와서 일해야지. 영수의 말에 수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신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더 중요한 것 같았거든요. 영수가 돌아간 후 이순이가 다가왔습니다. 남편분이 오셨네요. 네, 잠깐 들렀다 가셨어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수미 씨, 솔직히 말해서 남편분이 별로 관심 없어 보이는데요. 이순이의 직설적인 말에 수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바쁘셔서 그래요. 수미는 여전히 영수를 감쌌지만 이순이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수미 씨, 자신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이순이의 조언에 수미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이번 마지막 날 영수가 기분 좋게 병원에 왔습니다. 오늘 퇴원이지? 빨리 집에 가자. 영수는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네, 퇴원 수속만 밟으면 돼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아, 어제 친구들이랑 또 낚시 갔는데 정말 대박이었어. 영수는 신이 나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봐봐, 사진 찍었거든. 정말 많이 잡았지? 영수가 자랑스럽게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수미는 남편이 자신의 입원 기간 동안 낚시를 2번이나 갔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또 갔다고요? 언제요? 어제 대식이가 갑자기 가자고 해서. 날씨도 좋고 해서 갔지. 영수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수미는 복잡한 기분이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이것 봐. 이 농어 크기 좀 봐. 대박이지? 영수가 계속 사진을 넘기며 자랑했습니다. 수미도 사진을 보기 시작했어요. 낚시하는 영수의 모습, 잡은 고기들, 바다 풍경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넘기던 수미가 갑자기 멈췄어요. 한 장의 사진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발견했거든요. 영수 옆에 예쁘게 화장한 여성이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여성은 낚시복을 입고 있었지만 완전히 데이트 복장이었어요. 머리도 곱게 세팅하고 화장도 진하게 한 모습이었죠. 여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수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그냥 대식이 친구 부인이야. 우연히 같이 간 거야. 영수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수미의 직감에는 뭔가 이상했어요. 대식이 친구 부인이 왜 이렇게 꾸미고 나왔을까? 그리고 왜 영수와 이렇게 친밀하게 사진을 찍었을까? 친구 부인이라고 했는데 너무 가깝게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수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에이, 그냥 사진 찍을 때 그렇게 된 거야. 별 뜻 없어. 영수는 휴대폰을 빼앗으며 말했습니다. 수미는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영수가 휴대폰을 치워버렸어요. 그럼 대식이는 어디 있는 거예요? 사진에 안 보이는데. 수미가 계속 물었습니다. 대식이는 다른 자리에서 낚시하고 있었어. 이 사진 찍을 때는 자리 비웠고. 영수의 설명은 억지스러웠습니다. 그럼 왜 다른 사람 부인이랑 단둘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수미의 추궁에 영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그냥 기념으로 찍은 거야. 왜 이렇게 따져? 영수의 반응에 수미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더 이상 추궁할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도 수미는 그 사진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여성의 얼굴도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영수는 피곤하다며 낮잠을 잤습니다. 수미는 혼자 집안 정리를 하며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영수의 말이 사실일까? 정말 단순히 친구 부인과 우연히 찍은 사진일까? 저녁을 준비하면서도 수미는 계속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여보, 저녁 드세요. 수미가 영수를 깨웠습니다. 응, 알았어. 영수는 일어나서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낚시에 누가 갔었어요? 수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걸 물어? 대식이랑 갔다고 했잖아. 영수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여자는 정말 대식이 친구 부인이에요? 수미의 계속된 질문에 영수는 화를 냈습니다. 아, 그렇다고 했잖아. 왜 자꾸 의심해? 영수의 화에 수미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커져갔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어요. 영수는 옆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죠. 수미는 영수의 휴대폰이 궁금했지만 참아보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 수미는 시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김 사장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수미야, 이제 좀 나아졌니?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다 나았어요. 수미는 웃으며 답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어땠어? 영수가 자주 왔어? 김 사장이 물었습니다. 네, 가끔 왔어요. 수미는 거짓말을 했지만 김 사장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일하면서도 수미는 계속 그 사진 생각만 했어요. 그 여성이 누구인지, 왜 영수와 그렇게 친밀해 보였는지 궁금했거든요. 오후에 이순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미 씨, 퇴원하시고 어떻게 지내세요? 괜찮아요. 다시 일 시작했어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걱정 있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이순희의 세심한 관찰에 수미는 망설였어요.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수미는 말하지 못했지만 이순희는 뭔가 느낀 듯 했습니다. 수미 씨, 혹시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요. 이순희의 따뜻한 말에 수미는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수는 또다시 대식이와 만나러 나갔습니다. 수미는 혼자 집에 남아 생각에 빠졌어요. 과연 자신의 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피해망상인지 혼란스러웠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함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수미는 평소처럼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장사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수미는 늘 다니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엘레강스 미용실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어요. 미용실 유리창에 붙어있던 사장 속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거든요. 수미는 그 사진을 보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바로 영수의 낚시 사진에서 봤던 그 여성이었거든요. 엘레강스 미용실 사장 박지연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미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매일 이 앞을 지나다녔는데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며 매일 지나다니던 그 미용실 사장과 남편이 만나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수미는 미용실을 바라보며 서 있었어요. 박지연은 미용실 안에서 손님의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쁘고 세련된 모습이었죠. 영수 사진에서 본 것보다 더 화려해 보였어요. 수미는 그 모습을 보며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여성이었거든요. 수미야, 무슨 일 있니? 뒤에서 김 사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 수미는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얼굴이 하얗네.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잠시 쉬고 있었어요. 수미는 당황하며 답했습니다. 근데 왜 미용실을 그렇게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 김 사장의 질문에 수미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냥요. 예쁘게 꾸며놓아서요. 수미는 거짓말로 둘러댔습니다. 김 사장은 의아해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수미는 영수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순이에게 전화했습니다. 언니, 저예요. 수미 씨, 어떻게 지내세요? 이순이의 따뜻한 목소리에 수미는 안도했습니다. 언니, 혹시 시간 있으세요? 상의할 일이 있어서요. 수미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순이는 즉시 달려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이순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니, 제가 뭔가 발견했는데요. 수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낚시 갔을 때 찍은 사진에 모르는 여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그 여자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수미의 말에 이순이는 심각한 표정이 됐습니다. 누구인데요? 제가 매일 지나다니는 미용실 사장이에요. 엘레강스 미용실이라고. 수미의 폭로에 이순이는 놀랐습니다. 어머, 그럼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미용실 사장인 줄만 알았죠. 수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거 완전 배신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순이가 분노했습니다. 언니, 그런데 확실한 건 아니에요. 혹시 정말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수미는 아직도 영수를 믿고 싶어 했습니다. 수미 씨,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어요? 남편 핸드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순이의 조언에 수미는 망설였어요. 그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수미 씨,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확인해 봐야 해요. 이순이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영수가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대식이랑 술 마시고 왔다고 했어요. 영수는 샤워를 하러 화장실에 들어갔고 휴대폰을 거실에 두고 갔습니다. 수미는 망설이다가 영수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카톡을 열어보니 박지영과의 대화가 있었어요. 수미는 그 대화들을 보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늘 낚시 너무 재밌었어요. 다음에는 둘이서만 가요. 아내는 언제까지 입원해요? 지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 너와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다 풀렸어. 수미는 메시지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가 자신을 지연이라고 부르며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더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사진들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둘이서 함께 찍은 사진들, 박지연이 보낸 셀카들, 영수가 보낸 자신의 사진들까지 있었어요. 수미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소리를 듣고 급히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여보, 뭐해? 영수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그냥 TV 보고 있었어요. 수미는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영수는 의심 없이 휴대폰을 들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수미는 거실에 혼자 남아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영수가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매일 지나다니는 바로 그 미용실 사장과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수미는 시장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너무 충격이 커서 몸을 가눌 수 없었거든요. 김 사장에게 전화해서 몸이 아프다고 했어요. 수미야, 괜찮니? 어제부터 이상했는데. 김 사장이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하루만 쉬고 내일 나갈게요. 수미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이순이가 찾아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확인해 봤어요? 이순이가 물었습니다. 언니, 정말이었어요. 휴대폰에 메시지들이 다 있었어요. 수미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 정말요? 뭐라고 돼 있었는데요? 이순이가 자세히 물었습니다. 수미는 본 메시지들을 이순이에게 털어놓았어요. 이순이는 들을수록 화가 났습니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바람을 피우다니. 이순이의 분노에 수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언니, 어떻게 해야 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따져야죠. 이런 걸 덮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미는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아직도 영수와 대화할 자신이 없었거든요. 며칠 후 수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수가 평소처럼 집에서 게임을 하고 있을 때 수미가 다가갔어요. 여보, 잠깐 얘기 좀 해요. 수미의 진지한 목소리에 영수가 게임을 멈췄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영수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지연이 누구예요? 수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뭐? 누구? 영수가 당황하며 되물었습니다. 엘레강스 미용실 사장 박지연 말이에요. 낚시 사진에 나온 그 여자요. 수미의 말에 영수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아,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야. 영수가 더듬거리며 답했습니다. 우연이요? 제가 매일 그 미용실 앞을 지나다니는데요. 수미의 추궁에 영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건 우연의 일치야. 영수는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주세요. 박지연과 무슨 사이예요? 수미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냥 알게 된 사이고. 영수는 계속 부인했지만 수미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럼 왜 휴대폰에 그런 메시지들이 있는 거예요? 수미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영수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뭐? 휴대폰을 봤다고? 네, 봤어요. 지연아, 오늘 정말 고마웠어라는 메시지도 봤고요. 수미의 말에 영수는 화를 냈습니다. 야, 그게 뭐야? 내 휴대폰을 몰래 본다고? 영수의 화에 수미도 참지 못했어요. 몰래 본 게 문제가 아니라 바람 핀 게 문제 아니에요? 수미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람? 뭔 바람이야? 그냥 친구 사이야. 영수는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친구요? 친구가 다음에는 둘이서만 가자고 해요? 아내는 언제까지 입원해요라고 물어봐요? 수미의 정확한 지적에 영수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건 영수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보, 제가 병원에서 혼자 링거 맞고 있을 때 그 여자랑 데이트하신 거예요? 수미의 절규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미야, 미안해. 영수가 처음으로 사과했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저 혼자 돈 벌어서 먹여 살렸는데 제가 아파서 입원했을 때 바람을 피우고 미안하다고요? 수미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수미야, 진정해. 큰일 아니야. 영수가 말렸지만 수미는 진정할 수 없었어요. 큰일 아니라고요? 저한테는 큰일이에요. 제가 매일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죽어라 일할 때 당신은 그 여자랑 놀아났다고요. 수미의 목소리에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수미야, 그냥 외로웠어. 너는 맨날 일만 하고 집에서는 피곤하다고 말도 안 하고. 영수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외로웠다고요? 제가 왜 일하는데요? 당신이 3년째 백수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수미의 반박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어요.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영수가 사과했지만 수미는 믿지 않았습니다. 다시는요?
벌써 몇 달을 속이고 지내오신 거 아니에요? 수미의 추궁에 영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박지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언제 와요? 저녁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박지연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들렸어요. 수미는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습니다. 여보라고 불러요? 저녁도 같이 먹는 사이예요? 수미가 울부짖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미는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수미는 김 사장에게 전화했어요. 사장님, 저예요. 어머, 수미야.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김 사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영수가 바람 피웠어요. 수미의 말에 김 사장은 놀랐습니다. 뭐? 바람? 정말이야? 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수미가 울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 개자식이 내가 진작 그럴 줄 알았어. 김 사장이 화를 냈습니다. 사장님, 어떻게 해야 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수미야, 이제 그만해. 그런 놈 때문에 내 인생 망칠 필요 없어. 김 사장의 조언에 수미는 생각에 빠졌어요. 다음 날 이순이가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따져봤어요? 이순이가 물었습니다. 네, 다 털어놨어요.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했어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이순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머리가 하얗게 됐어요. 수미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수미 씨, 이런 남자랑 더 살면 안 돼요. 이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면 어떻게 살아요? 수미가 불안해했습니다. 지금도 혼자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오히려 혼자가 나을 것 같은데요. 이순이의 말에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에는 친정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수미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하던데. 친정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영수가 바람 피웠어요. 수미의 말에 친정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 바람? 정말이니? 네, 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른 여자랑 만났어요. 수미가 설명했습니다. 그 나쁜 놈이 엄마가 진작 말했지? 너무 잘해주지 말라고. 친정어머니가 화를 냈습니다. 엄마, 이제 어떡해요? 수미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엄마도 이해한다. 이혼해라. 엄마가 도와줄게. 친정어머니의 지지에 수미는 힘을 얻었어요. 시장 상인들도 소식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수미야, 그 자식이 정말 그랬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이모. 정말이에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내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반찬 가게 아저씨가 분개했습니다. 수미야, 우리가 다 내 편이야. 걱정하지 마. 생선 가게 아주머니가 위로했습니다. 김 사장이 나서서 말했어요. 수미야, 이제 결정해야 해. 그런 놈이랑 더 살 수는 없잖아. 사장님 말이 맞아요. 저도 이제 한계예요. 수미가 결심을 굳혔어요. 그날 밤 수미는 영수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해요. 영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뭐? 이혼? 수미야, 다시 생각해봐. 다시 생각할 것도 없어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수미의 단호한 말에 영수는 당황했습니다. 수미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한 번만 봐줘. 영수가 빌었지만 수미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용서요? 3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운 걸 용서해 달라고요? 수미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요? 예쁘고 돈 많아서 좋은가요? 수미가 울면서 물었습니다. 아니야, 수미야.
그런 게 아니야. 영수가 변명했지만 수미는 듣지 않았어요. 저도 그 여자처럼 예쁘고 여유 있게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신 때문에 새벽부터 밤늦게 일해야 했잖아요. 수미의 절규에 영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 없어도 저 혼자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오히려 혼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수미의 마지막 말에 영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6개월 후 수미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의 도움으로 시장 근처에 작은 김밥집을 열었어요. 수민의 정성김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수미야, 간판 정말 예쁘게 나왔네. 김 사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사장님 도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수미는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뭘, 이런 게 도움이야. 너 혼자 다 한 거지. 김 사장이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순이도 개업 축하를 하러 왔어요. 수미 씨, 정말 대단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해내다니. 이순이가 감탄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언니가 용기를 주지 않았으면 결정도 못했을 거예요. 수미가 고마워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모두 도움을 줬습니다. 김밥 재료는 우리가 공급해 줄게.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제안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모. 좋은 재료로 맛있게 만들게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우리가 다 홍보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반찬 가게 아저씨도 응원했습니다. 첫날부터 손님들이 많이 왔어요. 시장 상인들의 입소문 덕분이었죠. 사장님, 김밥 하나 주세요. 어떤 게 맛있어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다 맛있지만 참치김밥이 인기가 많아요. 정성껏 만들었거든요. 수미가 밝게 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단골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왔어요. 김밥 맛이 정말 끝내줘요. 단골 손님이 칭찬했습니다. 고마워요. 더 맛있게 만들도록 노력할게요. 수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김밥집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도 예전 시장일 때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수미야, 정말 잘 됐다. 이제 진짜 안정됐네. 김 사장이 기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미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매일 아침 김밥을 사러 오는 단골 손님이 있었거든요. 정민수라는 42세 회사원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정민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미도 친근하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김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다른 데는 이제 안 가요. 정민수의 칭찬에 수미는 기뻤어요. 정민수는 홀아버지로 7살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딸 도시락도 가끔 부탁했거든요. 사장님, 우리 딸이 사장님 김밥을 정말 좋아해요. 정민수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더 맛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수미는 아이를 생각하며 더욱 정성을 들였어요. 어느 날 정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정민수의 제안에 수미는 놀랐어요. 좋아요. 언제가 좋으세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수미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얼굴에는 여유와 자신감이 넘쳤어요. 정민수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죠. 수미야, 정말 많이 달라졌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어. 김 사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네, 사장님.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수미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미는 가게 정리를 하며 혼잣말했습니다.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것 같아. 누군가에게 의존하며 사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거든. 수미의 말을 들은 김 사장이 말했습니다. 수미야, 정말 잘했다. 이제 진짜 행복해 보인다. 네, 사장님.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수미가 답했습니다. 정민수와의 만남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모든 걸 읽어내시다니. 정민수가 감탄했습니다.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할 수 있더라고요. 수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자주 찾아와서 딸을 격려했습니다. 수미야, 엄마가 정말 자랑스럽다. 혼자서도 이렇게 잘하다니. 친정어머니가 뿌듯해했습니다. 엄마가 지지해 주셔서 용기 낼 수 있었어요. 수미가 고마워했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수미의 변화를 지켜보며 기뻐했습니다. 수미야, 진짜 많이 달라졌다. 예전에는 항상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치네.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김밥집은 점점 더 번창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인터넷에서 보고 왔어요. 정말 맛있다고 하던데요. 새로운 손님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망시키지 않도록 정성껏 만들어 드릴게요. 수미는 자신감 있게 답했습니다. 2년이 지나자 수미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안정됐고 정신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수미야, 정말 대단하다. 2년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이순이가 감탄했습니다. 어느 저녁 수미는 가게 정리를 마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돌아봤어요. 그때는 남편을 위해 희생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죠. 사장님, 그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수미의 고백에 김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생이 그런 거야. 힘든 일을 겪어야 진짜 중요한 걸 깨닫게 되는 거지. 김 사장의 철학에 수미는 동의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미는 평소보다 더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신선한 재료로 정성스럽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참치김밥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수미는 밝은 미소로 응답했습니다. 손님을 맞이하는 수미의 얼굴에는 진정한 행복이 넘쳤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만족감이 가득했죠. 사장님, 정말 항상 밝으시네요. 비결이 뭐예요? 손님이 궁금해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수미의 답변에 손님은 부러워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수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30대 중반에 새로 시작한 인생이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라고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진짜 행복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걸 깨달았고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거든요. 수미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고 자신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일상이 계속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수미는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